네, 어제에 이어서 K 액팅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뭐 계속 생각을 이제 발전시키는 건데, 어,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모순되어 있거나 좀 섞일 수 없는 것이 뭐 양립되어 있는 거를 이율배반적이라 한다면, 어제 얘기했듯이 그것이 나는 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울다 보니까 웃음이 난다, 뭐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과 흥이 공존하는 우리 한반도 민족의 독특한 정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나는 이 아줌마들이 관광버스에서 춤을 추는 거라든지, 장에서 오일장에서 볼 수 있는 각설이 타령이라든지, 엿장수들이 바보 흉내내고 병신춤을 추면서 뭐 여장 남자가 여장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우스꽝스럽게 자기를 희화시키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흥미를 가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각설이 타령이라든지 품바라든지 라고 하는 것이 자학 개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한국인이 항상 갖고 있는 어떤 아주 응축되고 압축되어진 감정의 억눌림이 그런 놀이를 통해서 해방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해방되어지는 형식은 되게 노래와 춤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노래와 춤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관광버스 춤이라든지, 이박사류의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파는 디스코 메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저는 대단히 한국적인 문화의 어떤 서브 문화겠죠. 그런 문화의 한 부분을 한 부분에 자리 잡은 지 꽤 오래되었고, 그것은 뭐 뽕이라는, 혹은 뭐 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집약이 되면서 지금도 뭐 다양하게 재생산, 재탄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것이 그 뽕과 뽕끼와 모노로그가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또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노로그에서 내가 이박사류의 뭐 주로 이제 이박사를 종종 많이 틀고 그랬는데, 이박사를 음악을 크게 튼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노로그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흥을 돋군다든지 라고 하는 건 줄곧 실험을 해왔죠. 일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한국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초반에는 한국의 민중가요라든지, 주로 광장에서 함께 연대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목 놓아 소리쳐 부르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모 현장에서 민중가요잖아요. 그 민중가요가 일본어 버전이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에 찾아보기도 했으나 적당한 건 없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한참 석사 과정에서 논문 쓸 때 BTS를 한참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BTS의 음악이 태국의 자유와 민주투쟁 현장에서 쓰여진다는 것을 그 언론으로 접하고서는 우리나라의 이 K-팝 아이돌의 음악이 그 타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하나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뭐 새삼스럽게 알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중가요가 뭐 예를 들어 아침 이슬 유의 흰밤지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또까 뭐 혹은 프로야구 현장에서 울려 펴지는 응원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는 교회에서 그 신도들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감동을 고조시키는 찬송가, 복음가라든지 라고 하는 것이 일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종종 좀 실험을 했었죠. 뭐 나름의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는 이 북과 징 그리고 무당들이 쓰는 방울을 이용해서 액터시스 효과, 황홀경에 이르는 그 우리나라의 악기 소리를 이용해서 소리와 반복되는 동작을 이용해서 생각대로 하여금 황홀경을 맛보게 하는 그런 모노로그도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었던 뭐 고속도로 메들리, 장터에서의 각설이 타령, 프로야구에서의 응원과 뭐 이런 것들이 혼자서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화자와 청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노래를 통해서 혹은 노래와 장단, 추임새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인 떼창과도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떼창에 관해서는 떼창은 이 청자가 주체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흔하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 콘서트 티켓 비싼 콘서트 티켓료를 낸 만큼 내가 부르고 싶은 것 마음껏 노래를 부르면서 뽕을 뽑겠다라는 한국인의 그런 뭐 가성비 중심주의 라는 것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모노로그에서 담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모든 뭐 무대든 영화든 연기 행위라는 것이 보는 사람이 있기에 행하는 사람의 행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 보는 사람이 있기에 플레이어의 연기가 성립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석사 지도교수이신 후시사키 슈헤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예전에도 뭐 20대 30대에도 관객의 박수와 응원과 관심이 있어야 무대가 잘 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가 개념화하진 않았는데 후시사키 선생의
신연기의 기초의 기초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것을 제가 수십 차례 한국과 일본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워크숍을 주최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그리고 이 참가자들의 연기가 어떻게 생성되어지고 탄생되어지며 성립되어지는가라는 하는 이 과정을 약 한 4년 동안 지금 쭉 지켜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 이런 연기에 대한 나의 이 토대가 되는 생각들을 모노로그에도 시도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에 있는 교수님인 나경민과 최설아를 내가 모시고 올 초에 1월에 일본에서 3일간에 걸쳐서 모노로그를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초빙 워크숍이라는 말을 써서 했었고, 그 전에는 5번에 걸쳐서 제가 그 사전 워크숍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도 이 나경민과 최설아 교수의 지도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 만들기가 먼저 중심이 됐었죠. 그때도 모노로그를 제가 효과적으로 많이 썼는데, 우리 저기 한국 가요 룰라의 3-4 있잖아요. 3-4 나나나나나나나나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특징은 일단 뭐 이온도가 작곡해서 그런지 아주 듣기에 편하고 따라 부르기도 편하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허밍으로도 가사를 몰라도 따라 부르기가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룰라 4명의 혼성 그룹이잖아요. 남자 둘 여자 둘, 이 4명이 서로 이렇게 지그재그 만나고 헤어지고 서로 합체하고 분리하는 춤을 춰요. 네, 근데 그 춤이 어렵지 않고 쉬운 춤이어서 그것을 우리 스튜디오 공작소 멤버인 리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댄스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댄스 안무를 만들려고 했고, 그것을 갖고 우리 참가자가 20여 명이었는데 그 20여 명 참가자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차미수팀, 막걸리팀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서 열몇씩 나누어져서 대항전을 벌였거든요. 댄스 경연대회처럼. 그것을 경민이 설아가 일본에 막 도착했을 때 그것을 축하 공연식으로 보여줬었죠. 그래서 저는 꽤 그게 효과적이었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통적인 것이 있구나.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길 바라는 인간의 마음과, 특히 현대인들은 점점 좀 고립되어 가고 있으니까 소통하고 싶고 교류하고 교감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은 예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제가 그거를 3-4라는 춤과 노래를 통해서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잘 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내가, 그리고 그걸 모노로그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면, 모노로그, 유메노 모노로그, 우리말로 하면 꿈의 모노로그인데, 이 꿈의 모노로그는 자기의 인생을 재료 삼아서 자기가 쓰는 거죠. 모노로그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건 꿈이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건 잠잘 때 꾸는 꿈일 수도 있고, 드림 컴 트루처럼 이루고 싶은 소망,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하지만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뜻에서 꿈이라고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중첩적인 의미로 저는 꿈의 모노로그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 꿈의 모노로그는 자기가 아주 자기 인생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그 누구에게, 대상이라고 부르는 그 누구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좀 그렇게 유도한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인 참여자들이 주로 이제 가족들에게 못했던 이야기,
혹은 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차마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많이 모노로그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노로그의 분위기가 무겁고 진지하고 좀 슬프며 서글프고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는 분위기의 모노로그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유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좀 모노로그 한 다음에 뭐 눈물을 짓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럴 때에 스리퍼를 춤추게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눈물이 날 때는 활짝 웃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그것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스리포와 모노로그를 딱 붙여서 연결시키면서 그런 효과를 제가 누렸던 거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니까 이병헌 씨가 그 극 중에서 아파트를 아주 서글프게 부르더라고요. 울부짖으면서 목청 놓아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자기 집에 대한 어떤 소유하고 싶었으나 소유할 수 없었던, 하지만 귀엽고 쟁취하고 싶은 그 아주 억눌리고 서러운 그 욕망, 이 윤수일의 아파트란 곡에서 드러나게 된 것인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맞아 아파트를 또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일본어 가사가 있더라고요. 개은숙 씨가 예전에 발매한 가사가 있어서, 그것도 한국어를 잘 번역을 잘 이렇게 그 운율에 맞게 잘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를 지금 저거 하려고 해요. K 액팅의 한 수단으로서 아파트를 지금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또 이렇게 빠르게 변주가 되면은 프로야구 응원가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아파트에서 가장 재미있고 독특한 대목이 으쌰라 하면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부분이죠. 일본 사람들에게 이 추임새가 되게 중요한,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이지치라고 해가지고 뭐 맞장구 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 뭐 대화할 때 하이라든지 소데스까 뭐 이렇게 자기가 듣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밝힘으로 해서 이 말하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서로 간에 안정적인 그 안정감을 서로 간에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 감각이죠. 공통 인식이죠. 네.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렇게 하여튼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에게서 일단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아니모에서 그리고 제 워크숍에서 3년간 진행을 했었던 가수 관찰하고 또 연결되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와 객체, 그리고 플레이어와 청자 간의 교류, 그것이 K 액팅 그리고 모노로그에 어떻게 사용돼야 되면 좋을지. 네, 벌써 뭐 20분이 다 돼가지고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 되겠는데요. 또 이어서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